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사상 최초라면서 내놓은 공약 가계부라는 걸 보면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지키기 위해서 13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2014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천 계획을 보면은 누리과정에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128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늘린다고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며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사상 최초의 공약 가계부는 전대미문의 비일공짜 공약 가계부가 된 셈입니다. 정부 살림이 이 지경이 된 건 세금을 엉뚱한 데다 썼거나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탓입니다. 급식 보육 예산의 수십 배가 되는 혈세를 딴 데다 퍼주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외면하고 있으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준비된 베테랑인 줄 알았더니 초보 운전이거나 무면허가 의심된다는 한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의 등급 재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등이 미흡해서 ICC의 등급 보류를 받았는데 또다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2004년 가입 이후에 줄곧 A등급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는 등급 보류 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셈이어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용산 참사 의견 제출 안건 부결, MBC PD 수첩 의견 진술 안건 부결 등 반인권적인 처신으로 지탄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것은 이 같은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자초한 셈입니다. 인권 선진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하락을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에 대한 수중 선체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아직도 혈육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애끓는 슬픔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200일 넘게 악조건 속에서 사투를 벌여온 잠수사와 관계기관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선체 인양 작업이 큰 관심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마지막까지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선체 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진상규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방송용 싱크입니다. 이승철 씨 억류 사건에 대한 일본 당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방송용 싱크입니다. 일본 당국은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승철 씨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원칙론을 앞세울 뿐 실제로는 일본 당국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외교 무능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꼭
이승철 씨 억류 사건에 대한 일본 당국의 사과를 받아내기를 촉구합니다.